대한민국의 취업준비생들이여, 당신의 정신건강은 어떻습니까? 실업이 가져오는 정신적인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 몸이 건강한 만큼 마음까지 건강해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슬기로운 청년생활.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되는 강연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꿀팁을 드리는 시간. 가상 프로젝트 최종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준비된 일꾼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임송아 취업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손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회차에도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인사드렸던 분인데요. 늘 수원시 청년들을 위해 힘써 일해주고 계신 분이죠.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최윤정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센터장 최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최윤정 센터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또 요즘에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좀 따뜻한 혹은 도움되는 공감 가는 이런 강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센터장님께서 직접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기대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수원에서 누구보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계셔서 누구보다 공감 가는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강연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강연 주제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인데요. 먼저 앞서서 임송아 코치님하고 한동원 대표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느긋하게만 보고 있다가 너무 긴장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슬기로운 청년 생활, 이름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청년들에게 굉장히 지침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취업 준비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청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을 돕기 위해서 취업 준비에 대한 긴장을 낮추는 목적으로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까 방송 전에 센터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취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좀 나의 자신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강연일 것 같아서 저부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긴장 안 하셨죠?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장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청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40년 살아낸 내가 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내세울 건 없고 뒤처진 것만 좀 드러나가지고 지금 청년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내세울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불편해서, 그래도 40년을 산 사람으로 나라는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며칠을 해봤는데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개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낸 시간을 제가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탐색을 좀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떠세요? 예뻐요. 예. 멋있어요.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처가 있는 나도 있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굉장히 고파하는 나도 있고, 동료로서의 존재도 있고, 어머니의 딸이기도 하고, 제자 또는 선생이기도 하고, 또 열등감이 많았던 내 모습도 있었고, 질투도 심했고 의존적이었고, 그리고 방황을 좀 오래 했었던 저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딸이라는 것에서 용기를 내서 저로 살려고 노력을 좀 해봤고, 그리고
질투에서는 좀 열정을 내서 내 존재가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해봤고, 의존적인 성격이 좀 공정성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20대 때쯤 편입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머리가 돌이구나를 그때 경험했어요. 그리고 30대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입속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사회생활은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성격을 좀 보니까 마음이 넓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특정인하고만 어울리고 특정 공간만 가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상황에만 제가 정성을 쏟더라고요. 종합해보면 머리가 나쁘고,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인정하기로 했어요. 인정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돋보이는 것처럼 저도 돋보이고 싶었던 20, 30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표현한 것보다 훨씬 많이 저는 또 다른 자아가 이 안에서 계속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존재하는 건 하나처럼 보여도 복수의 자아가 아주 수많이 이 내면에 살아있고, 이 내면에 있는 수많은 자아는 미래를 향해 가기도 하고 혹은 과거로 향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저의 준비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겉만 봐서는 사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센 표현도 있지만 오픈했던 건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픈을 했던 것 같고, 점점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었어요. 노력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골라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또 있겠죠. 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많은 자아들을 조직화해서 내면의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흩어져 있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이미 흩어져 있는 자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성격이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한 삶을 적응하는 데 시간을 들이느니 기존의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나다운 삶을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저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타인과 나의 폭을 줄이는 노력도 사실은 필요할 수 있지만 나와 나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걸 이뤘을 때 만족도가 높고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슬기로운 청년 생활에서 4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랑, 그리고 책임감, 자신감,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건강이에요. 흔히 말하는 결손 가정이 어떤지 아시죠?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무슨 상황이 안 좋은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결손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에게 뭐 내가 겪었던 것들을 안내해주면 조금 덜 불안하면서 자기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엄마가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결핍이니까 사실은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다른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겠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꿈이 고아원, 원장이 나는 꼭 되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3살 때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 봤어요. 그 흔히 말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이 아닌 사회적인 양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사는 곳이었는데 저는 자녀로서도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고 학생으로서도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인 스타일이었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를 그 나섬의 집이라는 곳인데 나섬의 집을 방문한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 6시에는 거기가 마치 제 집인 것처럼 늘 갔어요. 근데 자원봉사하러 간 건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역할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나섬의 집에 같은 일원 그래서 거긴 다 남자애들만 있었어가지고 그냥 누나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서 어떤 걸로 저녁을 먹을지 의논해서 같이 저녁 만들어 먹고 뭐 간식 먹으면서 영화 보고 그렇게 한 2년 이상을 놀았어요, 애들이랑. 근데 그렇게 어딜 꾸준하게 가는 걸 제 주변에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보고 희한하네. 저긴 가네. 저렇게 열심히 안 빠지고. 근데 오래 가니까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나섬의 집에.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경험들을 같이 아이들하고 했었죠. 그리고 한 3년 차쯤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집도 짓고 가구도 바꾸고 입학식 날 옷도 사주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저는 굉장히 정성스러웠어요, 서로에게. 그래서 뭔가 해줄 게 없는지 계속 탐색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아이들은 저한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하고 더 재미있게 놀 궁리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움직이게 했던 힘이 이 사랑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냥 누나였는데 좀 멋있는 누나가 되고 싶다라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제발 졸업만 해다오 이랬는데 대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야겠다. 멋진 누나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얘기 부모님들이 하시잖아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런 기대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게 했고 그래서 저는 나섬의 집에서 사랑으로 신뢰를 얻고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바쁘고 경쟁 사회에서 나를 어딘가에 내놓기가 시간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지만 뭐 저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한번 극복해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건 필요해 보여요. 취업 준비하는 청년분들은 여행도 뒤로 미루고 미팅도 뒤로 미루고 식사 시간도 뒤로 미루고 모든 게 다 취업 뒤로 미뤄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책임감인데요. 사랑하고 아까 연결을 해볼게요. 사랑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에 임무를 줘요. 그래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책임이죠. 책임을 다하는 그 과정에서 나다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 책임지는 경험이 사실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의지라는 게 나에게 생기고 그 의지는 언젠가 나에게 능력으로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다워진다라는 것은 사랑과 책임의 관계가 결합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없이 책임만 할 수도 있고 책임이 없이 사랑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한다면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반드시 있다고 믿죠. 그 다음은 자신감인데요. 존재로서의 임무를 다 하면 나답게 사는 인간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것 같아요. 선물처럼. 저는 어릴 때 내기도 안 했어요. 내기를 해서 지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지면 진 건데. 이길 힘도 없고 그냥 질 것만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기 잘해요. 지면 어때? 아무것도 아니잖아.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의존적이면 여기서 진 것도 타인에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는 그냥 자신감은 선물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다 약한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한 점, 유약함을 딛고 일어나면 그거에 맞는 자신감이 꼭 생긴다라는 걸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것이 나에게 소중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하나요? 혹은 꼭 만나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일상생활 중에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고유성을 하나씩 만드시는 게 나로 살 수 있는 자원들이 모이는 거죠. 평소에 자기를 잘 들여다보셨던 분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쉬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왜 물어보는 걸까라는 생각은 아마 동시에 하실 것 같은데요. 친구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뭐야? 언제부터 그걸 아꼈어?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대화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물어보는데 그런 거 왜 물어봐? 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들어? 물어볼 수 있겠죠, 또. 나는 그냥 궁금해서 혹은 앞전에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라고 해서 별뜻 없이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 하고 내가 그렇게 다가가면 난 또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거 왜 물어봐? 관둬. 이러면 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매듭이 져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신이 건강한 존재는 불평이나 잔소리가 거의 없어요. 상대방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리고 꾸짖어도 약처럼 들려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얘기하면. 근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친구분들하고 아이돌 얘기도 좋지만 취업 준비 얘기도 좋지만 그냥 나를 온전히 꺼내고 친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질문도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이 나를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나를 응원해서 아름답게 세상에 존재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커요. 방법을 모르겠으면 청년지원센터에 언제든지 오셔도 좋고, 또 유사한 관련 있는 책들을 읽으셔서 자기 마음을 돌보고 또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균형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취업 준비에만 너무 매달려 있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고 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닮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셨으면 해요. 여기까지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었습니다. 와,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진솔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센터장님 강연 중에 내 능력을 발견해 나갈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임송아 코치님께서는 강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정말 혼자서 계속 심경의 변화도 많았고 정말 감정의 변화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사실 자기 이야기를 직접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겪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니까 공감도 가고 몰입도 되고, 또 특히나 정말 오래전부터 망설였던 일을 시작해라,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깨달아라, 이런 것들, 또 단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해라, 이런 부분들이 저부터도 실천해야겠다, 또 저 자신을 또 반성하게 하더라고요. 센터장님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청년 시기를 겪어왔고, 청년 시기에 제가 부족했던 것들을 좀 먼저 안내를 하면 지금 불안하고 긴장된 것들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아무쪼록 저의 얘기로 시작된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또 힐링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센터장님 강연 제목처럼 슬기로운 청년 생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전에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송아 코치님부터 취업 최전방에 계신데 이런 취업이나 면접을 앞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워낙 센터장님 강연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로 서기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스스로 정말 나답게 되려면 내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나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 하는 거, 남들이 가자 그러는 거, 남들이 가라 그러는 그런 직무나 산업 이런 곳들에만 국한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빠른 걸음을 갈 수 있는 필드, 분야가 어딘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청년바람지대 최은정 센터장님께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늘 수원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깡 없고 백 없는 수원 청년 다 모여. 혼자 마음고생하지 마. 너의 편이 되어줄게. 늘 청년지원센터는 수원 청년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년바람지대 꼭 오셔서 같이 해결해 갔으면 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는 이가 있다면 오늘 그에게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그에게도 행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가상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